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. 현재 미국의 항만 파업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. 노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, 과연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시나요? 제가 현재의 항만 파업의 현황과 숨은 수혜주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내용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의 항만 노동조합인 ILA가요, 10월 1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. 미 동부랑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에서 파업을 진행했는데 그 수가 무려 2만 5천여 명의 노조원입니다. 이렇게 파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만에서 화물 선적이라던가 하역 작업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물류 대란이 펼쳐지면은요, 당연히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되면은 해운사들 혹은 물류 기업들에게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. 여기까지만 짚어보고 계속해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바로 임금 인상입니다. 이 노동조합은요, 바로 6년 동안 임금 인상의 77%의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는요, 협상을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50%의 인상을 제시를 했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. 근데 이 항만 노조는요, 임금을 77%에서 61.5%로 낮춰 잡았기 때문에 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다만 협상에 걸리는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면은 저희가 좀 봤을 때 이렇게 ILA의 버틀러 회장은요,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, 해운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운임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 좀 보답을 원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격화가 되고 있는데,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요, 굉장히 클 예정입니다. 왜냐면은 볼티모어라던가 보스턴, 뉴욕 등 14개의 항구의 운항이 중단이 되고요. 이곳에서 일어난 항만 노동자들이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고 기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데, 이러한 작업이 안 되면 당연히 물류 대란이 일어나겠고, 그렇게 되면은 운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. 특히 이번 파업에 들어간 항만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선적의 5분의 3입니다. 이 5분의 3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의 물류 대란이 펼쳐지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과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앞서서 버틀러 회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물류 대란으로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, 이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나 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이번에 물류 대란이 펼쳐지고 그러면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해운사들 그리고 물류 회사들은 이득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조의 파업이 지속이 되면서 해운주들 그리고 물류 기업들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 굉장히 시장의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요, 이러한 항만 노조 파업뿐만이 아닙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0기를 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은요, 계속해서 이 수에즈 운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렇다면 이로 인해 운임이 상승을 했고,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, 과연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될지 여부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숨겨진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. 근데 이란의 입장 좀 당황스럽습니다. 왜냐면은 이란은요, 이렇게 공격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행동은 모두 종료가 됐다라고 밝혔고, 이스라엘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겠죠.
이란이 왜 이런 입장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마스랑 헤즈볼라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함께 보시면은요, 이 이란은 하마스랑 헤즈볼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하마스랑 헤즈볼라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연달아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근데 또 이란은요, 전면전을 원치가 않아요.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3배에 가까운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만큼 국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우려는 원치 않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180기를 발사를 했던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피해는 이렇게 180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질적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정 가능성을 보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근데 이스라엘은요, 이란에 공격을 단행한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 핵 시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스라엘은요, 이 석유 시설, 핵 시설을 공격을 할 수 있다. 대여부를 가할 것이다. 라고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 보복에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관리들의 설명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확전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만약 핵 시설을 타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고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해운사 혹은 물류사들이 수에즈 운하에서 돌아감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업을 뽑아왔습니다.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MM인데요. HMM의 과거 기사들을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도 했고 두 달 새 80% 오른 글로벌 해상 운임 올해 실적 어게인 2022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물류 대란이 펼쳐지면서 HM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오르면서 이 템버거의 주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항만 파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된다면 운임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HMM 컨테이너 선사의 흠에 큰 폭의 실적 상승 그에 따른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작동을 하면서 저희 추가적인 모습들을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현재 태용 로직스입니다. 태용 로직스는 해운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저희가 태용 로직스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금에는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특히 전일 17%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항만 파업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줄까요? 이 태용 로직스 물류회사입니다. 근데 태용 로직스는요, 물류 대란과 운임 급등에 따라서 이렇게 큰 폭의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태용 로직스의 실적은 SCFI 해상 운임지수와 큰 연관성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담당자분과 전화를 해본 결과 이 과거부터 매출액, 이 상하이 컨테이너가 매우 강한 동행성을 보이고 있고 이 긍정적인 면은요, 이 운임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과거 SCFI의 유사한 순위였던 당시에 매출액 대비 3배 이상 외형 규모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주 상승에 따라서 큰 수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본업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더 큰 폭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요, 이태용 로직스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M&A에 굉장히 특화가 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계속해서 M&A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크로아티아 트럭 운송사인 라트란스와 인수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륙 운송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동유럽 국가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인수 후의 실적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
가장 큰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태용 로직스가 이번 항만 파업과 중동 전쟁에 따른 좀 수혜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이 되면서 태용 로직스가 과연 이러한 수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희가 항만 파업과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